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근호 의원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건전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일회용품, 다회용품 및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월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예, 평소 폐기물 자원순환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고에 앞서 관련 조례와 관련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홍권입니다. 예, 장윤호 송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가봤습니다. 이거죠 지금. 연기 보시죠. 이거 먼저 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 아니고. 예. 송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해 교육과 홍보 및 민간기관, 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시민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배달, 택배의 증가, 그리고 무절제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시책과 울산광역시 차원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추진에 민간기관, 단체가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품목 외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그 우수 업소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와 제10조가 근거 법령이며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일회용품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재정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백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송근호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송근호 의원님께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이 일회용품 사용조례가 다음 안건으로 또 올라오는 자원순환 기본조례하고 또 연관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대두된 현상은 아니죠. 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노력을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도 또 우리 언론사와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좀 노력이 좀 안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 이걸. 최근에 예를 보면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내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를 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청내에 이제 음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컵도 순환될 수 있도록 세척해서 자동 세척해서 자동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까지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가 그리고 이제 각 구군청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주시고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재활용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우리 생활 폐기물 줄이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후 변화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에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각종 회의나 행사 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체크를 하고 우산 비닐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우산 빗물 제거기도 설치를 했고 또 개인용 다회용 컵도 계속 부서별로 다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고 또 화장실에는 재생 종이 타월을 사용을 하게끔 하고 또 부서 내에도 분리수거함을 3종 이상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번 사태가 지나가기까지는
조금 이런 활동을 조금 완화를 해서 저희가 코로나 확산을 조금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임시적인 완화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재활용에 대한 업계의 수익성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해서 최근에 어떤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공공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나가자라는 그런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를 다시 시행을 해본다든지, 또 아파트에 대한 재활용을 기초지자체가 조금 더 개입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그런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고, 코로나19가 끝나는 대로 다시 더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캠페인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 5조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요.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기관들이나 그런 행사를 하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일회용품이 제일 많이 소모가 제일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공기관과 그리고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시에서 그 단체하고 한번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런 걸 좀 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쓰고 버리고 하던 그런 물건들이 조금 이제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겠죠. 불편함을 느끼고 좀 뭐 횟수는 줄어들더라도 그 대신에 또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이 기관하고 단체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할 거냐. 뭐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 이런 행사에 대한 폭발적인 또 반응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여러 조사나 홍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꼭 비용 추계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하려면은 시에서 실제 많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이제는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서 가지고 이거를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냥 조례 이후에 그냥 뭐 우리 관공서에 아니면 우리 회의 석상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지는 그런 걸 저희들이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좀 울산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외국에 보십시오. 애플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2030년까지 선언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대 환경이 국제적인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건 너무 큰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환경국에서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서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건호 의원님께서 일회용품 저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대단히 시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인데, 이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집행부 국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회용품에 대한 우리 관내 배출량에 대한 통계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재활용품 자체에 대한 성상별, 구군별 통계 자료는 한 해 지나면 저희가 이제 통계가 다 잡히게 돼 있고 그 중에서 또 일회용품 자체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우리 울산 지역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형상별로 예를 들면 배출량의 어떤 통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예. 재간 계획을 세울 때 이게 1년 만에 바로 이게 제로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에 대한 집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서 단계별로 그래야 실효성 있는 재간 계획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철이다 아니면 폐지다,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건전지 이런 형식으로는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도 종이류가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류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배출을 할 때도 그 성상별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일회용품이고 아니고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통계를 더 살펴보고 예를 들면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어떤 조합이라든지 제조업체에서 별개의 이제 우리 정부 통계가 아니지만은 어떤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자체에 대한 그런 통계가 있으면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책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일회용품별로 사실 대안이 없는 일회용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를 한번 해본다든지 시민 공모나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또 그 시민들한테 일회용품 줄이기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전환이나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행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 재간 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예, 손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근호 위원님께서 참 우리 행정의 맹점을 잘 찔렀는데 우리 일회용품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니고 벌써 이 문제가 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시장 입법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는 조금 이렇게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솔직히 방금 우리 장윤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각 일회용품이든 폐기 물량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분류 그리고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오늘 두 가지를 지금 이 상임위에서 하는데 조례가 비슷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여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하는 거나 우리 그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나 그 내용은 궁극적 목적은 같다고 보는데 우리 송근호 의원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회용품에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용품 위에 스티로폼, 그죠? 스티로폼과 아이스팩도 일회용품으로 이렇게 분류하면 그
더합니까? 안 더합니까? 포함이 됩니까? 네. 보면 이제 법률에서 규정을 법률에는 해놨는데,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규정을 않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스티로폼이나 이 일회용품 용기로 쓰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티로폼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회용품으로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을 일회용품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 봐야죠. 지금 스티로폼은 거의 다 대다수가 상품 포장용으로 다 일회용으로 쓰는 게 더 많아요. 지금 물론 건축 자재로 이렇게 단열재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제품 그 대부분 다 씁니다. 여하튼 상품을 이렇게 배송해서 쓰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뭐 심지어 요즘은 식품을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요새 홈테크라 하는 그게 발달해가지고 그 주문을 하면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팩과 아이스팩을 포장하고 있는 아이스팩도 들어있지만은 그 용기가 식품을 이렇게 담아오는 용기가 대부분 다 스티로폼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포함이 안 된다면 또 새로운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게 있는 게 스티로폼은 과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재활용이 좀 했습니다. 울산에도 몇 개 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니면 자원순환과장님, 울산에 스티로폼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다른 용도를 재순환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공장이 있죠, 그죠? 웅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방구대 뭡니까? 금서읍 되고 현대 아파트 앞에 그 공장 그것도 있고 제가 반천이죠. 반천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천 공장은 작년에 제가 민원이 들어가지고 진작에 갔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스티로폼은 압축해가지고 전기로 압축 용해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타의 용도로 써왔어요. 실질적으로 사진 액자 틀로 만든다든지 뭐 다른 용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썼는데 이것이 지금의 전기 요금과 인건비로 가지고는 이게 재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해가 이걸 중국에서도 지금 수입해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었는 많이 있었는데 그조차도 중국에서는 이제 수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하고 폐기를 하든지 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가가 맞다 보니까 공장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고 있는 게 아마 웅촌 그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회용품 포함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없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티로폼 그 자체가 일회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스티로폼 재생 공장은 제가 뭐 확실히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 주택에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될 때 분리대가 배출되거든요. 그거 분리됩니다. 철저히 다 스티로폼 맞습니다. 분리되는데 예. 분리해가지고 이게 포장 용기라든지 이렇게 건축 제자들 어제 나오는 게 예.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네, 그죠? 이게 분리해가지고 성함 매립장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태우고 있든지 이 둘 중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티로폼 작은 거는 거의 다 태워버리고 뭐 이렇게 분류가 별도로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매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매립을 한다 하면 이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매립장을 빨리 소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을 이렇게 활용해서 자원을 재순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공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수준을 맞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지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에 작년에 한번 데모가 일어난 거 알죠? 주민들과 업자와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 있는 사례는 알죠? 작년에. 그죠? 사모동하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파트 단체와 재활용 그 계약 관계에 있는 처리업체 간의 갈등은 거의 뭐 매년 있어 왔다고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있었고, 그 사이에서 구군에서도 많이 조정을 해서 지금은 많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종이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우리 그 수거하고 분류하는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잔재물로 그 업체에서 삽장 폐기물로 해서 소각을 해서 매립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생활 폐기물로 매립을 하면서 매립장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활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승상의 제품들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체계는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 있는 물량 가지고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는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몇 개의 업체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좋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제조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지금 다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인건비와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공장을 멈추고 있는데, 그런 공장에 조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 그 매립장도 빨리 소진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다음 이 태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은 굉장히 큰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을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아이스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가 시범적으로 우리 그 삼호동하고 몇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서 재활용 수거를 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아이스팩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자원순환과장도 그때 같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 재생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 업체가 이렇게 최소한도 운영을 해서 자원이 재순환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스펙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일부 지역에서 여러 소상공인하고 또 뭐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어떤 제로 웨이스트 샵과 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하고는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그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정도 규모의 이제 시범 사업 정도는 시와 군 그리고 이제 자생단체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체계를 봤을 때는 구군에서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군 자체 사업을 해서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고 활성화가 좀 되면 그때 한번 전국적인 상황을 보고 아니면 저희 뭐 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면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스팩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동향은 저희가 판단컨대
기본적으로 아이스팩은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물을 써서 녹으면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포장재는 종이로 재활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게일 타입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시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한동안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시범적으로 구군이나 자생단체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 형태로 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네. 손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송근호 의원님, 이 폐기물 감량 차원에서 일회용품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한 뭐 조례 만들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 이제 우리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뭐 UBC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싫어하는 챌린지를 또 하게 됐는데, 제가 또 로키 교육감님이 지목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제가 울산시와 지금 교육청에 조례가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좀 그 우리 플라스틱 싫어 챌린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뭐 그 상위법에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뭐 근거 법규는 뭐 우리 또 지방자치법에 말은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일회용품 사용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일반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이 기업 산업 일반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기업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폐기물을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일회용품에 관한 이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일반 특별히 내용이 보니까 공공기관에다가 우리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우리 행정적으로 이 많은 또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일반 시민들 생활에서도 우리 여기 보면은 일회용품은 사용하게 되는 건 그러니까 그 위생 적게 없어지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에 종이컵을 주로 많이 쓰는데, 참 이거는 우리 사실 일회용품은 우리 행정적으로 저감 정책 때문에 많이 요즘 사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일회용품 이거 한번 쓰고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여기 보면은 특히 장례식장 보면 컵하고 국그릇, 밥그릇, 수저, 젓가락, 정말 그 발생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좀 이래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저 공공기관에들만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 우리 물론 뭐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뭐 이거 일회용품은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일반 우리 장례 예식장이라든지 이 다중 이용 시설에 그런 데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을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예. 일회용품요 사용 제한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 그런 또 클레임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걸 강력하게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단기간에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데는 어떤 약간의 곤란한 점이 있어 놓으니까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2019년도 11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나 이 로드맵을 보면은요, 역시 여기에도 그런 강하게 주민 불편함을 고려하는 건 강하게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애로들이 여기도 가만히 되어 있는데요. 21년, 22년, 24년 이렇게 3개년도로 흘러가면서 합성 수지 급종의 컵을 사용 금지 품목이 어느 거다. 비닐봉투 쇼핑백은 22년도까지는 사용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또 용기 접시류 장례식장은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2024년까지 완전 금지를 시키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을 시행해 놓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도 맞춰서 따라서 지금 시, 구군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 일회용품은 정말 우리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많이 규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일회용품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폐기물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발빠르게 계속 해왔지만도 시행을 해왔지만도 앞으로도 계속 저감을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송건호 의원님 우리 폐기물 또 감량 차원에서 이런 또 지원 조례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업자와 시민이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5년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 구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용도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원순환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자원순환 촉진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선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기본 원칙과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용도 및 활용 사항,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성과관리 등 자원순환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자원순환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순환 관련 사무,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구군, 사업자 및 단체 등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단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자원순환 기본법으로 자원순환 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위원님과 환경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우리 위원께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셨습니다. 시적절한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울산시에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울산시가 내세울 만한 전국적이나 나이든 일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제가
자원순환 정책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 순환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기본적으로 생활 폐기물 부분하고 이제 삽장 폐기물 부분, 건설 폐기물이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 행정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그리고 소각, 매립까지를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원순환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건 폐기물 관리 정책이지 자원순환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일부분은 이제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처리 절차에 있어서 이제 그 재활용 부분이 이제 있고 그다음 소각 최종 처분이 있는데 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시체라고 하면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품목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폐기물 관리하는 그 정책안 중에서 그죠? 재활용하고 있는 양과 우리가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에. 우리 울산시가 성암 폐기물장 그 처리를 하면서 그죠? 얻는 효과, 이익 우리가 있죠. 그죠? 그건 우리는 지금 폐기물 관리 정책을 하면서 전부 다 소비성인데 소비로 지금 다 태워버리고 매거리 회복하는 거. 그게 지금 단순한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원신 가장 기초적인 정책입니다. 그 폐기물 자원 정책은 지금. 근데 울산시가 실질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뭐냐? 자원 순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의원님,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억에 남는 것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예전적 의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폐기물 처리 행정이라는 게 거의 소비였습니다. 매립, 최종 처리에 중점이 있었죠. 쓰레기가 그렇죠. 버리면 치우는 그게 청소 행정이었습니다. 그거를 2018년도에 자원순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의미나 어떤 그 행정의 질마저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서 소각도 중간 처리 과정입니다. 그 여열을 확보해서 스팀이라든지 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 다시 에너지화 되니까 수익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원순환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 성안 매각을 하면서 가스가 발생된 걸 그죠? 열과 가스를 이렇게 매각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고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그걸 1년에 상당한 수입을 지금 얻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원순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의원님께 말씀 포괄 이 개체적인 단편적인 입체적인 이런 사업보다도 자원순환의 의미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암 소각장과 매립장을 통칭해서 자원회수시설로 자원순환 회수시설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 지금 소각장 스팀 생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이거 총칭해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성과가 뭐냐 말씀했을 때 소각장 스팀 생산 공급 연간 한 85억 원 정도의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스팀을 팔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해됐고요. 그 이후에 다른 우리가 또 뚜렷한 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시민들의 삶을 좀 다시 이렇게 향상시켰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자원 재활용을 해서 저희 자원 순환. 손정아 예. 부회장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서 네네.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자원화 사업이 맞긴 맞는데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옷을 헌옷함에 넣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자원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민간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시광산 같은 경우도 있죠. 가전 제품을 재활용할 때 아니면 폐기할 때 거기에 이제 희소한 금속을 추출하는 쪽도 있고. 자, 도시 광산업은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집해가 분류해가지고 넘겨줘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거는 민간업자가 직접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그죠?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그것도 싶은 말씀은 끼어진다. 뭐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예. 지금 국가에서도 자원순환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나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좀 앞서서 이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순환되려 그러면 지금까지는 최종 처분이 거의 소각 아니면 매립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단순 소각되고 매립되고 있는 그 폐기물의 56%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활용을 하려 그러면 기술적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지원을 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 수단들을 강구를 하겠다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라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례뿐만 아니고 시책에서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우리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추가로 자원 순환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기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일회용품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아스펙이라든지 스티로폼도 업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닌, 물론 이익을 자기들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겠지만은 경영의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을 맞춰가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올려야 되겠지만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에도 보조금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자원의 재활용 재순환인데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조례로 가지고 하면? 맞습니다. 자원순환촉진위원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예.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특별히 또 의결을 거쳐서 네. 그거를 그 채산성이 부족한 그런 스티로폼 재활용 업체라든지 아이스팩 재활용 업체가 채산성 부족한 해서 뭐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걸 인용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요. 예, 자원순환촉진위원회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우리 장윤호 위원장께서 우리 폐기물을 갖다 전체 배구를 봤을 때 56% 정도가 지금 다 매립 다 되고 있는데 한 56%가 이렇게 재활용 가능하다는 이야기했죠? 전체 폐기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각하거나 예, 그렇지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제하고 그 이외의 폐기물 중에 지금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양의 56%를 에너지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대표적인 자원화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안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생활 폐기물 중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고 우리는 최소화 지금 대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태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립은 또 아니고 해양 투기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쓰는 걸 씀씀이를 줄이든지 아끼고 재활용하고 아끼고 고쳐 쓰고 다시 재활용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패러다임도 바이제 행정의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우리 울산의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시가 지금 이 조례가 구성되고 된다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사업으로 한다면. 저희 건설 폐기물 중에 지금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5톤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건설 폐기물로 분류돼 가지고 이거는 뭐 태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분쇄를 해서 거기에 나온 골재를 재활용하는 것도 지금 자원순환법에서 자원화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또 우리의 어떤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갈 거고요. 예. 건설 폐기물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우리 매립장을 가장 빨리 그 소진시켜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 폐기물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재활용 가능한 게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뭡니까? 그 벽체에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번 봤는데 그걸 도로에 이렇게 포장재로 재활용을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걸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정권에서 지금 서안 매립장 옆에 보면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권의 옆에요? 예. 저는 못 봤는데. 저것도 가능합니까? 우리 폐타이어도 일본에서는 우리 울산의 폐타이어도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포장재로 쓰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기술적은 제가 이제 다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스나 어떻게 보면 휘발유는 아니지만 오일을 추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아이스팩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어차피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부담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폐기물 부담하는 부담금 대신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경제성이 나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업들이 또 커질 수 있는, 특히 또 울산은 그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화하거나 자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향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5일 10시부터 성암 소각장 및 수목원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